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정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개인 파산에서 가장 절차상 문제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 네네,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6개월, 1년 이렇게 저한테 상담 전화를 막 10번, 20번씩 주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쉽지가 최종적으로 않죠. 결정하시는 분들도 그럼요. 계시거든요. 그만큼 좀 이게 파산이라는 것이 선뜻 신청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신청을 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절차가 수월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문제가 꼭 되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뭐 서울 같으면 4개월, 5개월 만에 요즘에 절차가 끝나는데 네. 나는 1년 걸리고 심지어 2년까지도 걸리고 그래서 어렵게 결정을 받아야만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개인 파산을 시작하실 때 그 전에 나는 절차를 진행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꼭 상담을 잘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17년 동안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 개인 파산 진행하시면서 모든 분들한테 가장 크게 문제가 많이 됐던 것 네네. 5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알고 계시면 네네네. 신청 전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아나운서님께서 네.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네네. 잘못됐어요. 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네. 근데 사업하시던 그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는 여유가 생겨요. 남아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았고 카드에서도 카드론도 받았고 친한 친구한테도 돈을 좀 급하게 빌려 쓴 게 있어요. 네네. 이 1,000만 원이 남아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생기면 그 돈을 누구부터 갚아줄까요? 아무래도 친한 친구한테 먼저 갚겠죠. 네, 그죠. 그래서 개인 파산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문제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문제가 되나요? 네, 법률 용어로는 편파변제라고 해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어떤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채권자한테 공평하게 나눠주질 못하고 편파적으로 한 사람한테 몰아줬다는 거예요. 제가 네. 갚고 싶어서 갚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돈이 생겼는데 특정 채권자, 특히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들 돈을 먼저 갚아주면 네. 아까 말씀드린 편파 변제 행위에 해당이 되어서 파산을 면책을 받으시려면 그 돈을 다 토해내야 돼요. 원래는 법원에서 친구를 상대로 부인해소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친구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도 카드사도 이렇게 골고루 나눠줘야 돼요. 근데 법원에서 그렇게 하면 너무 절차가 번잡하니까 네. 그냥 신청하신 채무자분한테 이거 문제가 되는 행위시니까 돈을 얼마 내십시오. 이걸 제가 채권자들한테 다시 공평하게 나눠주고 면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너무 힘든 것일 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다행히 금액이 별로 크지 않다. 뭐 몇백만 원 정도 돼서 내가 그 돈 정도는 마련해서 법원에 뭐 돈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내고 면책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금액이 좀 커지면 뭐 2천, 3천, 4천 이렇게 돼버리시면 파산까지 신청하신 분이 그 돈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요. 법원에서는 그 돈을 내라고 내야만 면책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돈을 마련을 못해서 면책 불허가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신청하시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형제가 여러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그동안 사업한다고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조금씩 받아서 많이 썼어요. 형한테 미안해. 그래서 형한테 아버님 남기신 재산을 형이 다 가져 하고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좋은 마음으로 한 것 네, 같은데 네. 왜 그게 문제가 되는 네, 거죠? 이게 상속재산 그 문제인데요. 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그런데 이게 원래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미 상속이 이루어져 있어요, 법률상으로는. 네. 그래서 내가 상속 지분이 있는데 이걸 포기한 걸로 보게 됩니다, 법률에서는. 이 경우에는 상속 포기 신청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법률상 상속 포기 신청이라는 것과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이해를 못 하셔서 같은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당한 상속 포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정식적으로 상속 포기 신청을 하셔서 결정을 받으셔야 문제가 없어요. 세 번째 문제는 두 가지인데 앞자가 똑같아요. 보자로 시작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증금? 예, 보증금 맞습니다. 맞아요. 보증금이 있고 하나는 또 보험이 있어요, 보험. 보험. 네, 그래서 이 그쵸. 보자로 시작하는 두 가지 문제가 돼요. 보증금은 우리가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직접 갖고 계신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집은 다 거주를 하시니까 전월세로 사시니까 보증금은 보증금.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보증금도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다 파산해서 환수해야 되는 그 재산으로 보시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금액이 기준이 있어요. 서울은 뭐 전월세 보증금이 비싸니까 조금 높고 시골 같은 경우는 낮고 이렇죠. 그래서 5천만 원, 뭐 4,300만 원, 2,3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지역별로 구분이 있어요. 보증금 또 문제가 되는 또 대표적인 경우는 이게 뺏길까봐 보증금을 내 명의로 갖고 계시면 명의를 돌려놓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도 재산 은닉이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아주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네. 그런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좀 구분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보호되는 금액이 지역별로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법을 모르셔서 아들 명의로 바꿔놨어, 계약자를. 네네. 그러면 원래 내 명의를 써도 안 뺏기는 재산이니까 뭐 부득이하게 내가 뺏길까봐 아들 명의로 바꿔놨더라도 이거는 소명을 잘하면 어차피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 보증금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그 보증금 계약을 명의를 돌려놓게 된 사정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소명하면 넘어가 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사무실하고 잘 상의하시면 잘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아까 보로 보험? 시작하는 보험이죠, 보험. 보험. 예, 보험도 몸이 아프시거나 경제적으로 좀 힘드셔서 내가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금이 있어야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한 게 보험이에요. 근데 이 보험이 또 재산으로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환급금이 150만 원까지만 압류금지 재산으로 보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150만 원을 초과하면 이게 환수가 될 수 있는 재산일 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아나운서님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네. 차 타고 저도 다니죠. 저도 타고 다니죠. 요즘에 뭐 현대인들 그 생활 필수품처럼 돼버린 게 자동차인데, 네.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도 자동차 있으신 경우 많이 있거든요. 저 일을 하러 다니시는 예, 분들. 그래서 다섯 번째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자동차 문제예요. 역시 재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치를 산정을 해서 이게 환수하고 정리할 만한 재산인지를 화상관제에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연식도 오래되고 키로수도 많이 타셨고 이러면 재산으로 안 치고 그냥 타고 다니세요, 이거는 재산으로 안 보고 그냥 면책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네. 가격이 좀 나가는 거, 그리고 연식도 좀 아직 덜 돼서 환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자동차를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동차를 처분을 해야지만 또 면책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셔서 이 자동차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또 파산 절차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꼭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다가 네. 상담하실 때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게 좋겠네요. 네네네. 어려운 절차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러한 문제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법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